자, 뉴핑의 역할은 일반 대중 언론들이 대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전달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뉴핑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암살 사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통일교 관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때문에 통일교 신도 세 분이 저한테 탈당을 한다고 보내왔는데, 우리 당원이. 저는 그분들이 통일교를 한다고 불편할 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종교가 그분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탈당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일본의 통일교 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신자로 등록한 적이 없다, 모친의 거액 헌금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핑에서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건설업계 굉장히 정경유착이 되고 부패했죠. 그리고 이런 건설업계와 관련해서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본의 건설업계가 정경유착의 근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일본 건설업계의 구조적 부패, 그리고 검은 돈, 이것이 이제 더 심화된 것은 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건설업계들이 국가가 경기 부양책으로 토목 사업을 갖다가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완전히 여기저기 토목 사업을 벌이면서, 자, 그 건설업계와 자민당의 경기 부양책인 대형 공공사업가, 그리고 검은 뒷돈 등이 다 뒤얽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또 일본은 이 재난이 많으니까 그 재난 때마다 항상 건설업계에 대해서 이 많은 일감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 건설업계는 지역에 공사를 따고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치인, 그야말로 족정치라고 부르는 족벌 정치의 하수인으로 그 지역의 번주, 과거에 지역의 제후처럼 군림해온 그런 의원들에게, 토박이 의원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공사에서 편히 대가를 얻는 이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이것과 아베 암살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암살했던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가업이 건설업계였습니다. 나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는 제법 크게 했고 잘 나갔고, 아버지 때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자, 어머니가 맡았다가 2002년 부도 났고 2009년에 폐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계에 망한 건설업하는 집의 차남이었습니다. 형은 자살한 것, 제 추정대로 자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야마가미의 이 집안 내력과 건설업계에서의 정치하고의 부패, 이런 관점에서 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일본 정치 원로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지요. 자, 이 사람은 42년생이고 아버지가 오자와 아세키라는 지역에서 대대로 해먹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설장관 최신 장관을 지낸 아버지의 백으로, 아버지도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중진 정치인이고 아버지가 건설장관을 지냈고, 그래서 아버지의 비서로 젊은 시절부터 일하다가 백으로 자민당에 입당해서 무려 1969년에 고향 이와테 현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27살의 나이에요. 그래서 이치로는 지역 유지들의 압도적 지지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입문을 했고, 당시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의 최측근이요. 그 뒤부터 이 오자와가 잘 나갔고, 이 다나카가 로키드 사건으로 퇴진당하면서 다나카와 헤어지고, 그리고 그는 지금 스스로 이 파벌로
이 자민당을 장악해갖고 집이 1000평이나 되는데 거기에 주요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이 술판을 벌이는 저택 정치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이우 도시키 총리를 배후해서 90년대 들어서 조정하며 자민당의 젊은 나이에 실세가 되고 자민당의 간사장, 그러니까 자민당 대표직에 오르면서 인성 절정기였는데 91년 걸프 전쟁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자민당이 지금 도쿄도 선거에서도 지게 되면서 선거 패배 책임지고 간사장에서 사퇴했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자민당을 배반하면서 탈당해서 신생당을 창당하고, 자민당이 이때 완전히 이제 오자와의 탈당 이후에 흔들렸죠. 이 기세를 모아서 야당들을 통합시켜가지고 호소카와 모리히토를 야권 통합 후보로 추대하고 자신은 이 새로운 정권의 2인자가 됐습니다. 야권 연대요. 그래서 자민당이 정권을 처음으로 이뤘고, 그래서 야권 연대는 오자와가 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어요. 자, 그런데 이 호소카와가 또 이 세금 올리려다가 망하니까 오자와가 총리가 될라 했는데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치가 총리 경선에서 승리해 총리 자리에 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베 대지진이 생기면서 당시 사회당 정부가 위기에 빠지자 또 그는 야권에서 우파들을 모아가 신진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요, 계속 그냥 신진당을 또 잘 안 되니 해산하고 자유당을 창단하고, 또 자유당이 또 밀리게 되니까 또 자민당에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또 탈당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신생당을 하다가 입헌민주당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마 역대 모든 정치인 중에 가장 많은 탈당과 입당을 한 인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베 사망했는데 모두가 야당 대표들이 다 그를 추모하고 덕담을 하는데 오자와가요, 아베를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는가 하면 일본 정계의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 자민당의 장기 집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아베 사망 당일 가두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민당이 장기 집권이 사회를 왜곡하고 격차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됐다. 그런 불신 속에서 과격한 자가 나타나 총격 암살을 저지르게 됐다. 일본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이런 피비린내라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단적으로 보면 자민당의 장기 집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사회가 안정되고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과격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거만해졌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일본 사회를 왜곡시킨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 거다. 아베에 대한 개인 비판은 아니다 하면서 이런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역사가 말해준다. 일본의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탐욕스러운 산만한 정치 경력을 가진 구태 정치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 오자와는 90년 5월에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하니까 천황 폐하의 말씀은 발을 들여놓고 들여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가 의논할 건 아니다. 천황 폐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 이 이상 땅에 엎드려 좋아질 필요가 있는가? 상식선도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일에 눈을 돌려야 된다. 천황이 정치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천황의 이름을 빌려 권위로서 사용한 것이 과거 역사의 잘못이다.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자와의 과거 경력을 보면요, 참으로 주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에 경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오자와가 관련된 정치단체가 60개 건설회사를 선거에 동원했다. 일본 건설사 전 사장이 오자와 측에 1억 엔, 원이 아니라
1억 엔을 줬다고 진술하고 일본 검찰이 오자와 측이 건설사에 현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본의 오자와의 정치자금 의혹, 건설계와 연결된 의혹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검찰이 돈줄 수사를 굉장히 강공으로 했습니다. 오자와가 부패 정치인으로 정치 수명이 끝날 뻔했는데 그 이후에요. 탈당해서 야권 연대를 만들고 그걸 뒤에서 사실상 주무르면서 수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설업계, 특히 이와테 지역과 관련된 건설공사는 오자와가 다 주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자가를 수입해서 건설업계가 썼는데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올 때 10%의 상납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 상납은 건설업계가 정치인들에게 줬다. 이런 이야기가 이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베가 몇 년 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때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했고 그래서 그런 원한들이 쌓여서 이번에 그 망한 건설업자 집의 아들이 지금 통일교를 문제를 제기하며 총을 당겼는데 외견상으로는 엄마에 대한 이 통일교 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망해버린 집에 대한 분노 그래서 통일교와 아베의 유착 이런 부분으로 당겼는데 결국은 아베가 총 맞아 죽고 또 더 나아가서 통일교하고 유착 의혹을 제기가 되고 일본 경찰이 처음에 통일교라는 말을 선거 끝날 때까지 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다각적인 여러 면을 수사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통일교는 이미 엄마가 많은 돈을 날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어제 그 통일교 일본 지부의 기자회견에서는 그럼 얼마인지 앞으로 액수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실을 일본 그 정부에서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또 아베가 피격되는 장면에 동경경시청의 SP라고 세큐리티 폴리스 경호부대가 서너 명이 있었고 또 나라 현해 경찰이 한 20-30명 있었는데 그 뒤에서 접근하는 야마가미를 차단하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정경유착과 저 복잡한 관계로 봤을 때 아베가 이번에 참의원에 승리해서 기시다를 끌어내리고 다시 총리가 세 번째 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기회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 오자와 이치로 일본 건설업계와의 유착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자갈 수입과 그 이권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방향을 흐리고 있는 지금 경찰 수사 그리고 통일교의 좀 어이없는 기자회견 그리고 야마감이라는 청년이 히키코모리로 땡겼을 수 있지만 제가 초반에 지적했던 세뇌 암살, 세뇌 범죄일 수도 있다. 맨추리안 이 캔디데이트처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지금 아베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요, 일본 사회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덮는 부분으로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한 측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베의 죽음의 진실은 잘 드러나지 않고 히키코모리 청년의 우발적 암살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거다. 이래 봅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이 배경에는 일본 정치 내부의 정경유착, 부패 등이 기본적으로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암투도 참 보통이 아닙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